연말이라서 뭐 시리즈 같아. 연말 특별 시황이라 해야 되나? 어제에 이어서 이틀 계속 시황하겠습니다. 오늘 뭐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조용히 있는데 뭐 결혼식 오늘 2시에 있는데 안 갔어요. 몸도 좀 어제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시향을 했나? 그냥 막 몸이 되게 피곤하고 막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마음만 전달하고 또 아내는 또 여행 갔어요. 여행 가서 2박 4일 또 국내 여행 갔는데 올해 하여간 뭐 한 해가 또 다 지나가는데 가만 혼자서 집에 생각을 해봤어. 올해 뭘 내가 좀 많이 부족했나 생각했더니 여행을 많이 못 갔어. 저번에 그리스 갈 때도 제가 또 여행을 못 갔죠. 주식이 막 변동 심하니까 한 열흘을 빌 수가 없었고 또 얼마 전에 또 아내가 싱가포르 또 이제 갈 때도 또 같이 못 갔어요. 주식이 또 그때 하필 또 떨어지고 막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여행을 한 두세 번 간 것 같아요. 독일이랑 몇 군데 갔다 오는데 아내는 이제 한 여행을 뭐 지금 오늘도 여행 갔지만 여행을 뭐 저 아내가 부러워.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혼자서 결심한 거는 내년에는 아내 따라서 여행을 많이 가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1월 17일 날 홋카이도 한 4박 5일 예약했고요. 영국 한 12일 정도 여행 스케줄에서 또 예약을 해놨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원래 여행 많이 못 간 거를 여행 스케줄을 나름 많이 잡았고요. 내년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막 움직이더라도 뭐 제가 꼭 있는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맡기고 내 생활의 패턴을 다시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계획은 뭐 돈은 당연히 많이 버는 게 목표고 여행을 좀 많이 가자가 제 목표고요. 아내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원래 종합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뭐 금년 좀 아쉬운 대로 종합지수 이상은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많이 난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정도 만족하고 내년에 또 여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니까 내년에 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약세장에서도 또 충분히 또 잘해왔고 또 내년에도 저는 뭐 잘 대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일단 뭐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내년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 물론 제 예측은 틀릴 거예요. 하지만 내년 시황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원래 우리가 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피트 해보고 그리고 어제 분석 못한 업종별 분석 우리가 최근에 두산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또 뭐 KMW 최근에 추천하고 또 현대모비스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Let's go.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주가가 뭐 제일 궁금하시죠? 뭐 틀리더라도 어떻게 되나? 요새 뭐 AI 버블론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말이 많고 뭐 건설 경기 안 좋다 뭐가 안 좋다가 많고 또 좋은 것도 많다 그러니까 또 주식도 많이 오르면 또 항상 많이 떨어졌잖아. 그런 불안감 그런 게 많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론 뭐 주가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 멘탈을 지키는 방법은 그래도 이론적으로 예측을 좀 해놓으면 충분히 견딜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 첫 번째 강의는 우리 12월 이제 뭐 다 원래는 다 지나가죠. 12월 아직 15일 남으면 그거 큰 변화, 15일도 큰 거야. 하루에 뭐 10% 20% 왔다 갔다 하니까 12월 양세와 내년 1, 4분기 장세가 진단 한번 해보고 예측만 하는 겁니다. 틀리면 또 수정하고 틀리면 수정하면 되지 뭐. 12월 1월 양세 저는 남들이 조종이라 그러는데 전과 똑같아요. 횡보 후에 저는 또 상승한다. 뭐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계속 90% 폭락했고 금년 내내 1년 내내 90% 보유를 계속 고집한 거죠. 조정이 막 중간에 막 100포인트 떨어져도 계속 저는 90% 유지하고요. 지금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왜 90% 계속 이상 유지하느냐? 저는 나쁘게 보지 않으니까요.
AI 버블론이 막 나오는 것도 전부터 좋게 생각해. 왜냐면 계속 많이 올라갈수록 버블론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미국 시황 양이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도 미국이 고평가다 말 10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미국이 고평가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주가 보셨죠? 2천에서 이제 4만 5천 포인트 가고 있어. 계속 올라가 지그재그로.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 미국 주가 고평가다, 개뿔도 없는 회사 나라가 올라간다, 고평가다 아니다, 계속 올라갔죠.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요.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전 되게 좋아해. AI가 앞으로 좋아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러면 두려워. 버블이다 아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면 병원 가잖아, 안 아프면 병원 안 가잖아. 아프다 안 아프다 할 때가, 병원 갈 때가 내 몸은 건강한 거죠. 그래서 AI 버블론이다 아니다, 저는 그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왜? 충분히 보완이 될 거고. 버블인데 왜 실적이 좋지? 버블이라는 거는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올라갈 때 버블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 메타버스라든가 뭐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부실기업들이 막 올라갈 때, 테마주 올라갈 때 있잖아요. 실적은 적자고 근데 내가 주가가 뭐 5만 원, 6만 원, 이게 버블이라 그런 거지. 이익이 막 팍 몇 주씩 나는 회사가 주가가 뭐 10만 20만 원 갔어. 그건 버블이 아니에요.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평가인데 이 주가가 실적이 더 좋아졌어. 그럼 고평가가 아니죠. 그때 되면. 그렇죠? 이게 바로 미국의 케이스예요. 주가가 너무 올라갔어.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져. 시간 지나니까 이 고평가가 아니야. 그럼 또 올라가. 주문 조정 받지만 근데 또 실적이 또 좋아졌어. 이제 고평가가 아니야.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미국 시장은. 근데 빅테크가 단점이 있다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속도가 옛날같이 몇십 배씩 올라간 속도가 아니야. 하지만 계속 미국은 상승할 것이다. 왜? 저 미국 잘 몰라요. 왜? 실적이 좋고 미국은 변화하고 변신하고 있고 도전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가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미국 주가랑 연동하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AI가 올라가니까 반도체가 올라, 전력주가 올라가듯이. 미국의 금융주도 미국의 그 투자뱅크가 많이 올라가죠. 그 우리가 영양그 증권주가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 증시는 저는 그러니까 뭐 증시 내년까지 얘기하지 말자고. 그 1년 어떻게 참아. 그냥 가까운 것도 얘기해. 가까운 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12월 장세와 내년 상반기 장세는 렛츠고 고입니다. 그냥 있는 그 90%또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또 카멜레온처럼 변신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합시다. 계속합니다. 제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요. 혼자 있는 거에 못 있어 해. 꼭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운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아내가 또 얘가 없어, 혼자예요. 아무도 없고 또 결혼식도 안 가고. 근데 저는 외롭지가 않아. 왜? 여러분이랑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주신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있다는 자체가, 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져드는 것 같아. 정말 지금 분위기가 되게 따뜻해. 오늘 기분이 제가 되게 좋아.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혼자 있지만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월 장세, 내년 장세는 일단 누가 뭐래도 우린 주식 비중 90%, 종목 변동사항 없음. 근데 어떻게 왜 그래요? 남들이 4,000포인트 불안해 죽겠어요. 지금 말이 막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리가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원래 금리가 내려가면 증권사가 이익이 많이, 채권으로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뭐 환율이나 모르겠어. 미국은 금리를 내렸는데 한국은 금리를 뭐 부동산도에서 못 내리다고, 또 환율도 부동산도에서 올라가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금리가 좀 올랐죠. 채권 시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아마 대우증권, 미래대우증권이 이번에 채권 매매 손실일 거예요. 한 1,100억. 그래서 순이익이 반으로 줄었죠. 증권사들이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이번에 많이 못 내, 이익을, 원래 채권 값으로 금리 떨어지면 채권에서 이익을 많이 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게 불안하냐? 그렇지 않죠. 미국의 금리를 인하했고, 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 지금
그럼 미국이 무조건 너희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물가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유가예요, 유가. 아시잖아.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다 올라가잖아. 물가 상승 때문에. 유가가 금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걸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또 떨어진다고 봐. 과거에 유가가 100불에서 1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수요 공급이에요. 경기 불안. 경기가 안 좋으면 유가 떨어져요. 근데 수요 불안, 수요 공급인데 유가 예측도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년에도 유가는 계속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이에요. 유가가 1불까지 떨어졌어. 몇 년 전에. 공급 과잉 때문에.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수가 없어. 공급이 너무 많아. 비근한 예로 수요는 수요도 줄 수 있어. 왜 주냐 그러면 중국이 지금 중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죠. 중국이 지금 전국이 다 전기차야. 왜냐 그러면 미국에서 철통같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거든.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서 내수로 돌리고 있어. 그 우리가 쓴 휘발유 같은 게 다 내연차인데 중국의 유가 소비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전기차를 다 몰고 있으니 유가 소비가 줄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뭐 좋니 나쁘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수요 공급 때문에 유가는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올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예측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CPI 지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좋아하는 유동성, M2 양적 완화 당연하는 거죠. 미국 금리 내년에 무조건 두세 번 떨어집니다. 물가 지금 안정이 되면. 왜? 경기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양적 완화는 계속 이어지죠. 한국도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라면 한 번 정도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시장은 건재하다. 그러면 한국도 더불려 따라서 건재하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근데 주가 선양하는 버릇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12월 장은 조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월 장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좋은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장 상반기장은 종합지수는 저는 4,200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에 맞서지 말만 하죠. 미국이 연준 의장까지 교체합니다. 트럼프는 그 금리 인하를 절실히 하기 때문에 돈이 풀려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AI 버블로 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올 또 추가 상승한다. 많이 올랐죠. 겁낼 필요 없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정부의 정책이 있다. 주식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식의 호재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4,200을 저는 너무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봅니다. 아니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뭐 올라간 뭐예요? 떨어진 게 더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했던 종목들 한번 분석하고 리피트 해보고요. 원래는 작년처럼 종목이 스타 종목을 발굴을 많이 못했습니다. 옛날에 뭐 현대협dem이나 SPG나 뭐 많았죠. 뭐 스타 종목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뭐 제가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구나 금융주를 제가 갑자기 15년 만에 금융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좀 취했던 것 같아. 계속 뭐 금융주만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라고 투자를 권했던 것 같은데 은행주는 KB은행, 신한은행 매매했었죠.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둘 다 KB은행은 조금 수익 내고 뭐 계속 은행주를 그냥 맞발 요즘했고 주력주는 이제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증권이 주력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하나금융지주, NH증권을 연초부터 계속 밀어왔죠. 계속 보유했는데 뭐 중간에 좀 매도도 있었지만 삼성증권만큼은 계속 가져갔고 증권주가 종합지수 이상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이제 우리 한화증권 아주 잘 맛있게 먹었죠. 그 3,000원에 3,800원 쫙 30% 올라갈 때 비쌀 때 3,800원에 탁 사갖고선 6,500원부터 7,000원 사이에 팔았을 거예요. 단기 수익률이 한 60에서 한 달 만에 100%까지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나고요.
한번 딱 팔고 다시는 안 했죠. 왜? 저가주니까. 그래서 하나증권을 추천한 이유는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혹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재료로 산 건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가주는 짧게 했고요. 떨어질 때 바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 수익률은 아주 짭짤하게 꽤 많이 먹었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동참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저희가 2만원, 주가가 200포인트 빠지는 날이 있었어. 그때 유일하게 안 빠졌을 때 2만원, 2만 1,000원에서 갖고선 단기에 2만 6천원에 팔았는데, 팔고 나서 며칠 뒤에 트럼프가 원전 시장 개방한다 그래서 바로 6만원 갔죠. 속이 쓰리지만 그때도 단기에 짭짤한 수익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냈습니다. 안 팔았으면 노빵 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한 대 1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찜찜해서 30% 단계 먹고 팔았는데, 며칠 뒤에 트럼프가 원전 좋다 그거 한다 그래갖고 또 거기서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런 또 트럼프 관련주인데, 트럼프가 더 센가 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 뭐 제가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좀 그런 거 제가 추천 안 했고, ABL 바이오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한 10만 원 정도 추천해서 한 16만 원 정도 짧게 60% 정도 수익 내고 나왔던 것 같고요. 루닛, 저는 지금도 루닛을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저는 그 루닛을 사서 이틀 만에 8% 손절매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우리 이철님이 그 루닛을 분석했는데, 저는 앞으로 루닛이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매출은 늘고 실제 금융하면 다 루닛 거다 쓰고 있고 정말 앞으로 좀 좋게 봐요. 노트 인플런처럼. 근데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뭐 제 생각은 그래. 금년 한 내년도도 한 뭐 적자 기업을 갖고 있던다는 게 너무 불안해. 나중에 더 주고 살라고요. 언제 사느냐? 적자가 줄어들 때, 흑자 전환할 때, 뭐 잘 맞으면 두세 배의 종목 갈 수 있는 거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중간 적자가 많이 나서 관리 종목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서 한 6% 먹었다 그냥 그 다음날 15% 떨 때 그냥 손절했어요. 그래서 한 7, 8% 손절을 했습니다. 우리의 원칙대로 코스닥이나 테마주는 떨어지면 판다. 수익 날 때 안 팔고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 법칙은 그대로 앞으로 10만 원, 20만 원 갈 수 있어요. 다시 사면 되지. 근데 그 사이에 관리 종목은 어떻게 해? 적자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에 한 7, 8% 손절치고 나왔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7, 8% 전부 다 같이 손절매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손절한 종목 루닛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관심은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모비스 뭐 원래만 추천한 게 아니라 뭐 3년 전부터 추천했죠. 3년 전부터 현대모비스, 현대그로비스, 현대오토에서 현대모비스를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크게 먹은 적이 없어. 26만 원 샀고 28만 원 팔고 28만 원, 29만 원 팔고 그냥 만 원 뛰기만 계속 하여간 더럽게 무거워. 가장 저평가된 종목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또 30만 원대 또 이빠이 들어가서 30만 6, 7만 원에 또 팔고 20% 먹고 나왔는데, 지금도 모비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모은 주식인데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 왜? 강력한 25만 원 지지선이 된 거지. 올라간 적이 없지. 25를 오르기 위해서. 근데 그거 이상 무조건 먹어. 옛날 그로비스와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모비스도 매매는 여러 번 했죠. 한 6번쯤 한 것 같아. 만 원 뛰기, 2만 원 뛰기. 이번에는 6만 원 뛰기, 7만 원 뛰기 했어요. 아주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에요. 전 지금도 올랐지만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워서 그렇지. 근데 모비스도 저희하고 짧게, 아주 짧게 한 보름 만에, 여기도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 한 열흘마다 20% 이상 다 수익 나고 나셨는데, 저는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계속 할 거야. 현대 그로비스, 모비스, 특히 모비스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왜? 리스크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모비스를 같이 샀다가 못 파신 분들이 있으니까, 수업하다 못 팔았어요. 뭐 화장실 가서 못 팔았어요. 등등. 괜찮아요. 우리 판단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벌써. 그런 종목은 뭐 이렇게 현대차라든가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오토바 같은 거는 뭐 제가 판다고 꼭 따라 팔 필요는 없어요. 제가 팔아서 좀 지나면 그 단가 또 와. 글로비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모비스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한테 돈을 갖다 주는 주식이고, 지금도 관심과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팔았지만.
삼성전자 한 6개월 다 돼가죠. 제가 6만 2천 원부터 저는 5만에 안 샀어요. 6만 2, 3천 원부터 발견한 종목인데 물론 매매 먹고 판사인 분도 있고 다시 산 경우도 있고 저도 한 만 원 먹고 팔고 또 만 원 먹고 팔고 다시 또 샀어. 뭐 그런 종목인데 여전히 올해 우리한테 그래도 짭짤한 수익을 준 종목인데 지금도 계속 내년에도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원래 우리가 한 종목들 이제 분석하는 거야. 근데 종목을 보니까 원래 제가 종목을 많이 발굴을 안 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정말 뭐 루트로닉부터 엄청나게 발굴했는데 원래는 제가 증권주에 좀 취해 있었어. 그래갖고서 종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이닉스 아픈 주식이죠. 25만 원에 샀고서 27만 원 팔고 28만 원, 28만 원 팔고 32만 원까지 다 단타처럼 팔아먹었는데 단타로 한 6, 7번 때려 먹었는데 헛질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거 훨씬 많이 벌었어. 50만 원 가버렸어. 가만히 있으면 따블인데 그냥 제가 방송 때 많이 얘기했죠. 절대 25만 원이 저평가다. 35만 원 가야 된다라고 내가 눈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틀렸어요. 35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가버렸네. 하이닉스도 저희한테 돈을 벌어준 주식인데 대박을 못 터뜨렸어요. 대박 종목인데 대박을 못 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또 만들면 되지. 지금은 하이닉스가 없습니다. 34만 원에 다 팔고 나왔어 이제. 나름대로 많이 먹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 못 먹었네. 놔뒀으면 더블 더 먹는 건데. 네이버 원래 매매를 두세 번 했어요. 10원 한 푼 못 먹었어. 25만원 샀고 25만 5천 팔고. 지금 물리신 분들도 다 기다리면 또 본전 또 와. 그냥 본전만 한 세 번 했어요. 네이버. 아주 개뿔 10원도 못 먹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에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재미못 본 종목이고요. 대한항공 저희가 22,000원에 사갖고선 25,000원에 팔거나 단기 짭짤하게 놓고 나왔는데 지금도 22,000원이더라고. 저 종목만큼은 제가 이해가 안 돼. 대한항공만큼은 이해가 안 돼.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 진짜 지금 저가 항공사는 다 적자야. 그럴 수밖에 없어. 대한항공은 굉장히 참 매력적인 회사거든. 저게 22,000원 있을 주식이 아니에요. 운송이 앞으로 괜찮아요. 뭐 환율 달러 때문에 달러가 무슨 물론 악재지만 반대로 유가가 떨어졌잖아. 이익이 많이 나잖아. 전국의 부동산이 제일 많아요. 천리고속이 올라고 부동산 자산 진짜 많은 회사예요. 3만 원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도 뭐 떨어지지 않았어. 22,000원이야. 계속 기고 있는데 우리가 22,000원 하고 25,000원 한 지가 6개월 됐는데 지금도 25,000원이야. 15% 먹고 팔았지만 대한항공도 원래 매매자가 한두 번 했었죠. 물론 뭐 큰 수익은 안 줬지만 짭짤한 수익을 종목인데 한탕을 또 15% 20%또 먹을 것 같아. 대한항공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올해는 이렇게 우리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렸고요. 내년에는 또 한번 또 종목을 좀 많이 개발해보고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원래 종목은 성적표가 이랬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옛날 롯데임이라든가 뭐 이게 뭐 일진에게처럼 대박 터진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종합지수 이상을 상회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수익률이라는 게 한 방에 대박 터트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복리로 1년에 20, 30%씩 30%. 여러분 복리로 1년에 20% 30% 수익을 한 10년만 내보세요. 1억이 얼마 되나? 1억이 15억 돼 있어요. 20, 30% 작은 수익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그 20, 30%를 매년 벌어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20, 30%를 매년 버는데 초점 맞춰야 돼. 한 방에 막 대박 3배짜리 이런 거는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거지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처럼 1년에 18%, 1년에 20% 수익을 계속 복리로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박은 사다 보니까 대박이 된 거야.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없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저 몰래 또 사서 물리신 분들도 꽤 있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제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물론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어요. 올라도 기별도 안 가. 지금도 보통 한 고점 대비 70%, 60%, 많은 건 80%, 90% 빠져 있어요. 그나마 이번에 ESS 배터리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지금도 뭐 이제 뭐 방송에서는 뭐 2차전지 간다, 막 올라간다 앞으로 이런 사람도 많고 아닌 사람도 안 돼. 저는
아닌 쪽으로. 그래서 2차 전지는 내년에도 비중 축소를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무조건 그 2차 전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2차 전지만 뭐 저렇게 만나 못 간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 딱 한 가지야. 이익이 안 나잖아. 돈을 못 벌잖아.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저는 원래 싫어해. 저는 돈 많이 벌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 해외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 저는 그런 기업을 좋아해. 중국한테 채이고 이래저래 채이고 트럼프가 이렇게 해주면 좀 올라가고 트럼프 때문에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트럼프가 안 도와줘도 이익이 나는 기업이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비중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 했죠. 전기차는 중국이 지배한다. 1등이다. 뭐 맞겠지 뭐. 그 전문가니까. 가성비, 원재료, 성능 앞서 있잖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거인과 어린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거인이 이기죠. 거인이 이기죠. 전기차는 중국이 거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뭘 믿느냐? 거인이랑 싸우고 또 다른 거인은 거인. 트럼프가 이제 중국 차 못 들어오게 막어! ES 배터리 다 막아버리고 중국 놈들 너무 잘 만드니까 그 새끼들 못 들어오게. 옛날에 일본을 갖다가 프라자 비트 미국이 작살냈죠. 일본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우리는 미국 편에 서 있는 거야. 저 형, 쟤 좀 때려줘요. 그래서 그냥 그 반사에 갖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야. 그렇죠? 이게 업황이 좋은 게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죽다가 지금 뒤졌지만 살아난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밤에 식은땀 질질 흘리면서 이게 잘못될까봐 걱정한 주식을 물타서 더 살 수는 없죠. 매일 주가 보면서 어떻게 뭐 또 떨어지냐, 뭐 모멘텀이 없나, 뭐 좋은 뉴스 없나. 회사는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거 갖고 전 재산을 걸 수 없죠. 그죠? 2차 전지가 저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모멘텀은 있어. 근데 실적은 불안해요. 불확실해. 이게 적자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주식의 비중을 넓힌다?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1등이 아니잖아. 확실히 밀려있죠. 테슬라도 지금 로봇으로 바꾸고 뭐 인공 위성 쪽으로 업종 바꾸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업종 바꾸고 있어 지금. 왜? 본인도 그러잖아. 전기차는 중국한테 질 것 같다. 테슬라도 그런데. 얼마 전에 포드가 LG솔루션 9조짜리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전기차. 왜? 할수록 적자가 자꾸 나니까 벤츠는 안 하고 싶겠냐고. 일본의 도요타 보세요. 전기차 조금밖에 안 하잖아. 다 하이브리드 하잖아. 왜?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못 이기는, 공급과에 못 이기는 거야.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사는 사람은 100인데 파는 건 150이야. 중국에서 엄청난 물량을 쏟아넣어. 성능도 좋아. 가격도 좋아. 다 좋아. 미국이 막아주고 있어. 중국이 이제 미국에 못 파니까 지네 나라에서 다 내수에 다 팔고 있어. 가격에서, 기술에서, 경쟁에서 뒤지고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인력과 준비를 다 해왔잖아. 우리 기술 좋아. 앞서 있잖아. 다행히 미국이란 큰 거인이 막아주고 있어, 중국을. 안 그러면 뒤지는 거지, 우리는. 또 AI, 무슨 AI 그 데이터 센터 하느라고 ESS 배터리가,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거기 배터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AI 때문에 또 그게 필요하대네. 다행스럽게. 그 ESS 배터리의 시장을 중국이 꽉 잡고 있어. 다행스럽게. 또 미국이 이걸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 중국 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께 이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주가 90% 빠졌던 게 최근에 반등을 멋지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잘 몰라요. 그 ES 배터리가 시장성은 좀 좋아지는데 그게 주업이 아니잖아. 그게 주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또 다 좀 했어. 그다음 어떡할 거야?
아, 중국집에 짜장면 팔아. 중국집에 짜장면 팔아. 중국집에서 곰탕 팔면 안 되잖아. 짜장면이 짬뽕을 잘 팔아야지. 중국집에서 꼬리곰탕 팔면 안 되잖아. 그렇죠? 주업이 불안하고 거꾸로 ESS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과연 그 규모가 큰지 작은지 불확실하고 또 포드가 9조짜리 계약을 할 정도 뭐 다른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뉴스에서는 ESS 배터리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적이나 기존 업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뭐 지금 뭐 7, 80% 깨졌으니까 자 팔란만 하지 없지만 거기다가 물 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내가 물 타고 추가 매수할 종목은 잠잘 때 편히 잘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시든다고 안 하는 종목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보유 비중을 축소 혹은 그냥 보유 정도로 할게요. 내가 2차 전지 비중이 80%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 30% 더 내셔야 돼요. 근데 2차 전지 비중이 전 10%밖에 없어요. 자, 10%인데 좀 반토막 났어요. 괜찮아. 내가 1억 중에 1,000만 원 2차 전지 샀어. 그러면 50% 깨졌어. 그러면 50% 깨진 게 아니라 5% 깨진 거야. 왜? 전체 자산 중에서 10% 투자했으니까. 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2차 전지를 투자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거고, 난 투자 금액이 몇 주 안 돼요. 비중이 작아요. 그러면 그래 ESS로 또 뭐 몇십 프로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르는 분들은 보여야 되는데 엄격히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못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적이 그저 그렇고 적자도 많고 엔캠이 그게 적자가 3, 4천 원이나 분기마다 물론 40만 원에서 6만 얼마인데 저는 6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옛날 금양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누가 물어봅니다.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뭡니까? 라고 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정부가 밀어주고 뭐 모멘텀이 있고 뭐 누가 땡겨주고 저는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거 알지도 말라 그러고 주식 가장 큰 악재는 뭐냐 그러면 해도 적자 나는 사람.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도 적자가 나는 거야 계속. 해도 안 돼. 암만 해도 적자야. 저는 그런 기업을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디어는 좋은데 계속 적자야. 근데 언젠가 좋아질 거래. 절대 안 믿어. 두 번째, 매출이 별로 없는 기업. 이익은 갑자기 이익은 나는데 매출은 별로 없어. 매출은 주는데 이익은 나. 요거 문제 있어. 뭔가 야리꾸리해. 매출이 없는 기업,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기업. 저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세 번째, 뭐 재무구조가 나쁘면 좋아질 수 있어. 공급 과잉. 우리가 생필품에 우리 모든 생활이 다 화학이야. 여러분 신발도 그렇고 자동차도 이거 앞에 그것도 다 화학으로 만든 게 철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화학은 거의 밀접합니다. 다 생활화돼 있어. 우리나라의 기둥 같은 산업이야. 전 세계 마찬가지야. 화학은 소비 업종이야. 트럼프가 함부로 관세 많이 못 때려. 왜?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화학이 그렇게 좋은 업종인데 왜 주가가 저러느냐? 공급 과잉. 또 주식이 못 가는 현상은 공급 과잉은 이길 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막 사는데 100인데 파는 건 200이야. 분명히 100은 써야 돼. 근데 파는 게 더 많아. 왜? 돈 되니까 막 노래방 생기는 노래방 막 만들어봐. 노래방 됩니까? 안 되잖아.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노래방이 100개가 200개 돼버려봐. 우리 소비자는 가는데 공급자는 이익을 못 내지. 공급 과잉이 굉장히 큰 악재예요. 이 세 가지 악재의 종목은 하지 말란 말 합니다. 전기차도 현재는 공급 과잉에 들어가 있어. 왜? 중국 때문에. 다행히 중국의 물건이 안 좋아. 개판이야. 그럼 다행인데 물건도 좋아요. 가격이 싸고 연비도 좋고 물건도 잘 만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나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라인을 바꿉니다. ESS 배터리로 라인을 바꿔. 그게 좀 있으면 팔리니까 좀 되니까 미국에서 중국 견제해 주니까. 자, 그것도 좋게 해석하면 ESS 배터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죽하면 라인을 바꿉니까? 본업이 잘 돼. 짜장면을 잘 팔아야지. 왜 곰탕을 파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해야지. 건설회사가 직분에서 할 수는 없잖아. 반도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라고 나 토목공사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주업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게 전개적분이에요. 그러니까 ES 배터리는 좋아. 좋을 것 같아. 뭐 AI 때문에. 근데 본업은 불확실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사면 되지. 가든지 말든지. 그럼 이 회사가 우리가 어디에 처리할 것이냐? 본업이 잘 되고 수요가 많아지고 그때 사면 되지 뭐. 더 주고 사면 돼. 왜? 잠은 편히 자야지. 방송 중에 혹시 제가 이사제 갖고 계신 분들 속상해서 할 수 없어요. 왜? 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주식 잘하시나? 아무도 질문들 안 하시네. 짜증 무장이 나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뻔한 종목이었는데, 저희 짧은 판단으로 크게 수익을 못 20, 30% 나간 종목인데, 안 팔았으면 원래 스타주가 될 뻔했습니다. 저희가 2만원, 2만 천원에 제가 1차, 2차 배팅 카톡방에 써있죠. 저 샀습니다. 2차 배팅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번만 쉬었으면, 트럼프가 좀 일찍 발표했으면, 우리는 그 주식을 8만원, 7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300% 못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팔고 나서 트럼프가 일주일 뒤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팔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또 안 좋게 얘기했어.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대형 원자로 하는데 12년, 15년, 10년 이상 걸립니다. 맞아요. 오래 걸리죠. 수주 받아봤자 한참 걸려. 그 다음에 SM만 시작 안 했어. 기술을 갖고 있고, 뭐 2000 몇 년도야. 몇 년, 2030년부터 이제 시작한대. 소형 원자로 같은 거야.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성장 산업이죠. 그러면 그걸 돈을 벌었냐? 돈 못 벌었어, 아직까지. 두산중공 별도 못 벌어요. 기업 가치? 얼마짜리 가치 있습니까? 한 2만원도 비싼 거지. 근데 왜 거의 7만원, 8만원, 9만원까지 갔습니까? 그 꿈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왜 많은데? 트럼프가 한대잖아. 24개 짓는 데잖아, 24개. 천조 시장이잖아. 10년, 15년 걸리면 어때? 오다 받으면 돈 받으면 되지. 나중에 뭐, 돈 받으면 되지. 뭐, 그게 되는 거야. 나중에 되는데.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원전 산업은 아무나 할 수 없어. 우리가, 노래방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뭐, 철강 아무나 할 수 있고, 뭐, 이 원전 시장은, 여기에 뛰어들려 그러면, 보통 10년, 20년, 30년 걸립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벽이 높아. 아무나 할 수가 없어. 한국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원전을 만들었는데 박 대통령이 꾸준히 그걸 배우려고 몇십 년간 투자하고 미국 보내고 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한국중공업이었어요. 그게 두산으로 넘어간 거죠. 그거 하신 나라가 프랑스,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 중국이 들어왔어. 중국들이 그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눈뜨는데 기술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펀딩 많이 했나 봐. 100개가 우선 물론 옛날부터 준비한 건데 굉장히 커졌어요. 자체 개발로 제작할 정도로 실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르쳐 준 건지 훔쳐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 원전 기술 절대 안 가르쳐 주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후퇴했어요. 옛날보다 실력이 많이 떨어졌고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하는 회사야. 설계. 우리는 그럼 미국이 지네 나라 거니까 지네가 수주 받으면 그걸 만드는 거는 두산중공업이 하는 거지. 왜? 우리랑 협력돼 있잖아. 만들 데가 없잖아. 걔들 설계하고 우리는 그걸 시공해주고 돈은 나눠먹고. 그래서 굉장히 큰 오리죠. 그럼 그게 언제 나오는데 저도 모릅니다. 다만 연초되면 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전 원래부터 착공할 거야. 그 순간 저는 10만 원 간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업의 가치는 2, 3만 원 가치밖에 없는데 그거 내가 보장 못해. 하지만 가능성은 90%죠. 왜냐? 계속 트럼프가 원전한다고 계속 얘기했죠. 원전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 걸린다. 하지 말자. 그거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는 하자. 그 누구 편 들래? 나는 트럼프 편 들래. 왜? 거기는 돈을 주는 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 들으신 분들은 살아났고 돈 작살났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는 줄을 서야 되느냐? 그건 각자 판단할 문제인데 기업의 가치는 고평가라는 거죠.
요번에 그 가스터빈도 수주받았죠. 가스터빈도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몇 군데 못 하는데 가스터빈도 그 두산중공업이 2개가 3개 받았어요. 그게 1조짜리입니다. 근데 그 가스터빈을 언제 받으면 그 AS까지 같이 가야 돼. 근데 추가 가스터빈, 그 가스터빈 굉장히 돈 되는 사람이에요. 가스터빈, 원전, SMR. 물론 길게 오는 건데 그 3개가 두산중공업의 주가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두산중공업 잠깐만요. 가능성으로 밖에 누가 온지 알고 아무도 없는데 무서웠다 갔더니 잘못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문소리가 나갔고요. 그래서 두산 NIBT는 손절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는 트럼프가 오늘 갑자기 우리 원전 5년 뒤로 할래 그럼 바이든처럼 이랬으면 우리 그냥 바로 그냥 손절매고 또 날아가는 거예요. 10% 깨지고 파는 거예요 또. 근데 사실은 더 사고 싶어. 저는 충분히 발표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이 수주받는 거 보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또 대갈 또 굴리지. 야, 그러면서 밑에 싸구려 주식들 또 우진이라든가 등등 많잖아. 제발 좀 그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그 짓거리 좀 하지 마. 주가 차별화 몰라? 삼성증권 키움주기 30만 원 하는데 SK주고 1,000원밖에 안 해. 차별화 되잖아 금융주도.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2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 가서 좀 떨어졌죠. 좀 최근에 좀 떨어져서 10% 5% 떨어졌는데 그 주변 주들은 20, 30% 떨어졌어요. 그냥 두산중공업만 하세요. 두산중공업이 흔들리면 밑에 거는 작살나. 이거 올라가면 이거 좀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 뭘 사야 돼? 안전하고 돈 버는 거 사야지. 왜 밑에 거 사고 시름 따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저가를 NII 그런 부도난 것도 있어. 원전주 중에서. 원전주 여러분 한전기술에서 설계하는 그러면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대갈박 쓰지 말고 그냥 원전주 두산 NIBT 기술력 최고잖아. 거기랑 다 계약하는 거 아니야 뭐 전 세계가. 그거 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요거는 싸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래서 두산중공업, 두산 NIBT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보유 혹은 매수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가 있냐? 손절매 가능하다. 너무 올랐잖아. 2만 원짜리가 7, 8만 원 받잖아. 너무 올랐잖아. 그렇지만 리스크가 그때까지 크질 않다. 왜?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에너베이트는 가스터빈, SMR 원전의 수준은 이어질 것 같고 그 태업으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에 연초니까 트럼프가 또 한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매수와 보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아내가 없으니까 밥을 누가 안 차려주네. 나가기도 싫고 결혼식도 안 가고 점심을 다이어트 해야 되나? 여러분이랑 시황하니까 배가 안 고프네. 왜 이렇게 여러분들 가까워졌지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건강한 비타민 머리도 어제 먹고 하여간 제가 공개한다 안 할게. 선물을 참 많이 받아서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물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 선물하는 게 되게 싫어합니다. 못 보내게 했어. 절대 못 보내게 했어. 기억나실 거야. 제가 자꾸 보내지 말라 했는데 생일이라고 보내줬는데 그거는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그걸 좀 정말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네요. 선물이 참 좋네. 받으니까 좋네. 그거 이상하네. 뇌물이 아니잖아, 지금 그거는. 부담도 별로 안 돼. 왜냐 옛날에는 보내면 막 부담스러워. 돈이 하게 되는 거니까 주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일날 받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엘리베이터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도 특별한 변동 없으면 보유와 매수로 가져갈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저랑 안 맞는 종목이죠. 안 맞는 KMW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분석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그 종목을 매매한 종목이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갖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8년째 안 보고 있어. 제가 중간에 뛰어내렸는데 4, 5만 원에 제가 팔고 따블이 더 가버렸어. 거기서 그게 18만 원짜리예요. 왜? 무상증자 100% 했거든. 저는 무상을 못 받았어.
받았으면 저도 그때도 한 7배 먹는 건데. KMW 여러분 공부 좀 하셨죠? 어떤 회사인지. 무선통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랑은 안 맞죠. 재무 상태를 좀 분석해 볼게요. 일단 개판입니다. 7년간 무선 통신을 안 했으니 우리 쉽게 설명 간단히 하면 여러분 아파트 위에 옥상 그 안테나 있잖아요. 5G 그거 KMW 거예요. 쉽게 설명 무선 통신이야. 그거 전국에 다 설치했잖아. 그거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겠어. 근데 지금 7년간 놀았잖아. 개판이지. 적자가 막 600, 500 이제 적자가 저번에 보니까 좀 줄었더라고. 적자가 보니까 119에서 70으로 줄었어. 적자가 줄었어. 이렇게 적자가 줄었어. 그러니까 야 회사가 좋아지나 보다. 아닙니다. 그 적자가 준 이유는 그 CEO님께서 엄청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본 일에 가장 훌륭한 CEO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직원 연구원이 18명 17명 잘랐어. 본사를 연구소를 베트남 옮겼어. 비용 절감하려고. 본인은 야간 텐트에서 잠자. 비용 아끼려고. 매일 연구하시고 일하시고 그래. 그런 각고의 노력으로 영업 손실을 줄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적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인 거야. 왜? 매출은 는 게 없어. 또 줄었어 매출은 218억 200억으로. 그러니까 구멍가 200억 하니까 매출 200억이야. 매출 넣고 적자라고. 신용등급이요. 볼까? 신용등급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CCC네. CCC가 뭐냐? 유동별이 1이 안 돼. 막말로 누가 돈 갚아! 그러면 부도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매출은 200억 줄고 있고 영업 적자만 많이 줄고 있어. 매출이 줄는데 왜 영업적자가 줄느냐?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버티니까 살아나려고 부도 안 날려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훌륭한 CEO 덕분에 현재 재무 상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을 전 재산을 거세요라는 마음으로 뒤지는 거야. 내 금액에 일단 10%만 사보는 거야. 1억이면 1,000만 원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10% 떨어졌어. 손절매하는 거야. 그래봤자 1%, 1억이면 100만 원 깨지는 거야. 1% 깨지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거 10% 했더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쫓아가면 되지. 차트 보셨죠? 10,000원에서 그냥 9만 원, 10만 원 가. 뭐가 재료가 나오면. 그쵸? 더 주고 2만 원 하면 어때? 다음에 갈 때 또 7, 8만 원 또 갈 수 있고 5만 원 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분명히 이 재료가 있어. 근데 설명해 줄게. 지금은 투자 금액이 10% 베팅해 놓으면 여러분 산락까지 안 떨어지면 편안한 거야.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나쁜 것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좋은 얘기 할게요. 아마 유통 물량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투증권에 지금도 그 애널리스트가 10년째 그거 쓰고 있어. 옛날에 그 2만 원에서 10몇만 원 할 때도 그 친구는 20만 원도 팔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그 당시는 많은 투자가들이 훌륭하신 분, 분석 잘하시는 분, 그 사람도 거기 취해 있지. 지금은 내가 읽어보니까 진짜 죽이고 싶대. 왜? 그거 다 사고 다 거덜났나 봐. 먹은 거 또 뭐 팔먹고 막 우리 방에도 있어요. 뉴스에서 막 더 간다고 그래갖고서 찢어 죽이고 싶대. 지금도 또 올라간다고 지금도 똑같아 또 쓰고 있어. 지금도 10만 원 간 내게는 종목을 한 10년 이상 사랑하시는 분인데 주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이혼당할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그것도 우량한 기업들 뭐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중간에 뛰어내는 되지 먹고. 제가 아시는 분도 이 종목을 지금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분인데 같은 사람이야. 지금도 대주도 주식 더 많아. 그때 한참 올라갈 때는 400억, 2천억까지 2천억이 됐어. 2천억. 근데 그분 말씀 20만 원 동안 안 파시고 있다가 지금은 400억이 2천억 됐다가 200억이 됐겠지. 중소형주의 목숨을 건다. 중소기업은 변신이 안 돼. KMW가 무선하는 회사가 반도체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무선하는 회사가 자동차 할 수는 없잖아. 중소형주는 특화돼서 그 사람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업황이 중요해. 만약에 트럼프가 이러다가 뭐 주파수 풀어줬어요. 주파수 풀어줘갖고 주가가 9,000원짜리가 14,000원 간 거야. 주파수 경매한다는 거지. 미국이 자율주행,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 무선이 있어야지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미국에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KMW 입찰 들어가겠지. 이제 삼성전자가 주 거래, 삼성전자가 80% 거래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이제 입찰 들어가면 받아오겠지. 그러면 이제 또 안테나 세우고 뭐 세우고 이러면 이제 또 올라가겠지. 그 재료 주파수 경매 허용한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몇만 원짜리가 만원 가입해서 90% 오프를 받았다가 왜 올라온 거야. 그럼 올라간 이유가 뭐냐? 회사가 좋아서 아니야. 바로 트럼프의 주파수 해지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입찰을 아마 금년 할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 그게 타이밍이라고 보고 재료가 그 재료예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별로고 회사의 훌륭한 CEO 덕분에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다. 그래서 결국 부도를 막았다. 등급은 CCC지만 재무 상태는 지금도 너무 나빠. 더 나빠지면 문제 생겨. 더 나빠질 건 없다. 그게 현재 악재고요. 사업 구조가 이제 거의 무선이 80%고 20%가 LED야. LED는 영원히 적자야. 왜? 중국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LED가 옛날에 LED가 60%였어요. 많이 줄인 거야. 왜 LED를 하면 되냐? LED는 중국이랑 가격 면에서 성능 면에서 하는 족족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LED 주가는 다 작살났어. 상폐당하고.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랑 겹치는 사업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CEO는 그걸 미리 알고 LED를 축소한 거야. 계속. 그래서 LED 비중이 작습니다. 다행스럽게. 뭐 필터가 80%, 뭐 필터랑 안테나가 위주로 하는데 둘 다 돈 되는 사업이에요. 안테나는 여러분 꽂히는 거죠. 그래서 필터랑 안테나는 고부가치 사업인데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입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향방이 갈라지는 건데요. 그 입찰을 누가 들어가냐? 주파수가 풀렸으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주거래처니까. 삼성전자 들어가야지 또 주지 뭐 KW에 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KW 하청을 받는 거지. 근데 그거 쉽게 되면 이제 안테나 꽂고 이제 필터 꽂는 거야. 또 이 에이스까지가 들어가니까 좋죠. 그래서 그 경매가 뭐 8, 9월이란 말이 들리고 연말이란 말이 들리고 내년 빠르면 5월이란 말이 들리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경매 입찰 날짜가 우리한테 돈을 줄 것 같아. 왜냐하면 입찰하면 받을 확률이 높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무선이 약합니다. 자율주행 AI 때문에 무선은 필요한 거고 그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무 구조로 보면 한 3,000원 가치밖에 없어요. 3,000원 가치 비싼 거지. 그렇지만 이 무선 이 업황의 그 부가가치 높기 때문에 KNW에서 옛날 만 원짜리가 15만 원 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무선의 이 마진이 큰 거야. 그게 미국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타이밍은 제가 잡아드리고요. 현재는 한 투자금이 10%만 갖고 있으신 게 좋고 그 10% 갖고 주식에 안 빠지고 계속 버티면 그거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주가가 10% 빠졌어. 14,000원 갔어. 바로 손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손절 들어가야 되느냐? 뭔가 또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주가 보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기본 수량을 드리고 보유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단점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뭐 장점이라 그러면 이제 이 무선 통신 안테나나 필터 쪽의 기술력은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80% 납품할 정도면 삼성전자가 후진 회사랑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는 거. 정말 아주 훌륭한 회사를 자기보다 더 아끼고 정말 목숨 걸어서 경영하시는 서울지원하시는 CEO가 있다는 거. 미국에서 6G 입찰하면 충분히 입찰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현재 세 가지가 호재입니다. 장점이고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현재는 투자금의 10%만 사고 현재 산다가 안 떨어지면 꾸준히 버티고 있다가 입찰 날짜 다가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유죠. 보유 및 매수의 전략이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10% 14,000원 이하로 갔을 경우에는 빨간불 반짝반짝 들어오니까 그때는 일단 나중에 좋든 말든 일단 팔고 보는 거야. 이유는 뭐냐?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과 그래도 강의한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고 있고 내용도 나름대로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여러분과 또 4년째 이어둔 약속을 또 지키고 있어요. 또 연말이라 또 특강이야. 양도 많아.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는 마음에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오늘 오늘 한 시간이 여러분한테 또 엄청난 피와 살이 될 거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 올 연초에 90% 주식 보유 독일 앞으로
좀 뭐라 그래 희열을 느끼나? 좀 하여간 지수 맞았잖아. 뭐 대박은 못 냈지. 증권주사 갖고도 2배밖에 못 올랐지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90% 주식 1년 내내 가져가는 경우는 이게 처음일 거예요. 계속 90% 주식 보유하라 그랬어. 주가가 막 꽃을 나도 주식 보유하라 그랬어. 타이밍, 이기는 기회. 그래서 현재까지도 주식을 90%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식하면서 90% 주식 비중은 1년 한 건 아마 저도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평가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 강의 보시면요.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그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특히 현대그로비스와 현대모비스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단 한 번도 나쁘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둘 다 사라. 셋 다 사라. 근데 셋 다 사라 했더니 그로비스는 뭐 8만원짜리, 9만원짜리고 30만원 갖고 오토에버는 모비스는 12만원짜리가 무상증자 받고 18만원 다 200~300% 올랐는데 모비스만 25만원에서 이제 겨우 2년 동안 30~40% 오른 거야. 그것 이번에 올라서 오른 거야. 매년 25, 30만 다 이번에 오른 거야. 수익률은 꼴찌지.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둘 다 사라 그랬어. 셋 다 사라 그랬어. 전부 사라 그랬어. 이유는 다 설명해 줬어. 지금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5개, 오토에버 등등 5개인데 오토에버는 지금 30만원, 5만원, 30만원 6배 올랐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 사라.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그걸 다 사라. 방법이 없다. 현대차는 2년 동안 겨우 20% 올랐어요. 여보세요. 20% 먹잖아 그래도. 리스크 없잖아. 현대차, 기아차 배당 많이 주잖아. 저는 많이 못 먹어. 근데 또 먹어. 시간이 문제지. 나는 크게 먹고 싶은 거 안 사면 돼. 근데 나 20%도 먹으려고 사면 돼. 10%, 20%. 난 지금도 현대차가 저평가, 기아차 저평가라고 봐. 전기차가 문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쩌고저쩌고 뭐 별로 이익이 안 나고. 맞아. 근데 문제는 그래도 현대차는 돈을 많이 벌잖아. 영업이익이 좀 줄여서 그렇지. 그래도 그 정도 벌고 배당을 기아차는 11,000원 주잖아. 5%. 거의 5%, 6% 주잖아. 돈을 많이 버니까 업황이 조금 문제지. 근데 주가는 올라갈 것 같아. 왜? 그동안도 좋을 때도 돈을 많이 못 갔잖아. 기업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1등이잖아. 중국이 현대차 내연기차 못 쫓아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되는 거야. 벤츠랑 도요타랑 경쟁하고 있어. 누가 1등이냐 이제 싸우고 있어. 됐지 뭐. 내가 1년에 1억 연봉이 5억이라 가정합시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연봉이 4억 5천 받아. 그게 조금 받는 건가요? 남들은 1년 연봉 1억인데 나는 5억 받다가 5천만 줄었어. 그래도 많이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은 결론이 뭐냐? 보유 앤드 매수. 수익률은 많지 않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조목조목한 현대차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기본적인 재무구조는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나쁘지 않은 건 다 알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이다, 로봇 테마가 되고 있잖아요. LG의 또 4분 지났네. 자꾸 주식이 또 그렇게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고 좋아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서도 참 지금 떨어져서 지금 80% 90% 떨어지는 분들이 그건 강의 안 해준다고 속상한 사람도 있을 거야. 내 거는 주가 4천 가다 80% 마이너스인데 왜 저 데이비슨 이런 업종을 이야기 안 해줘? 얘기해줄게. 내가 이제부터 부실주 저가를 테마주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얘기 지금까지 하고 있어. 저가주, 부실, 테마주 하지 말고 그런 거 떨어지 말 팔아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 다 1,000원, 2,000원, 500원 동전주 됐잖아. 싸다고? 3만원짜리가 5,000원 됐어요. 너무 싸요.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1,000원 됐어요. 근데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상패 됐어요. 알려줬잖아. 차트가 뭐가 맞냐고. 맞지도 않는 차트 왜 보냐고. 1년에 40교씩 상패된다고 내가 눈을 얘기했잖아. 그게 다 저가주라고 말했잖아. 부실주도. 계속 되고 있잖아. 계속 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장부에 있는 사람 있을 거야. 내가 미워 죽을 거야. 저 새끼 말 들을 걸.
한 번 거덜난 거는 돌려주지 않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그런 거 안 걸려. 다 그런 애가 속 웃고 있어. 너 걔도 그거 100% 걸려. 저한테 교육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나는 수익률이 70%인데, 저거 샀으면 300% 먹는 건데, 놀고 자빠졌네. 여러분이 하잖아요? 깡통 맞아.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결과는 조금은 쉬워. 야시시한 거 사고 탁 먹고 팔고, 탁 먹고 팔고. 그거는 결과론적이야. 한번 해봐봐. 거의 다 부도 맞아. 걸려들어. 화학 철강 합체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우량주도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으면 그건 우량주가 아니다. 우량주가 뭐냐?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고 세계 나가서 경쟁해서 이기는 기업이 우량주입니다. 대형주. 그쵸? 현대자동차 업황 별로인데 왜 해외 나가서 일본 도요타랑 경쟁하고 벤츠랑 경쟁하고 있어. 배당 많이 줘. 좀 덜 버는 것 같아. 이익이 10조 하다가 9조 5천 갔어. 됐지 뭐. 10조나 9조 5천억이나. 근데 화학처럼 얘기할게요. 화학주 롯데케미칼 70만 원 갔어. 이 돈 많이 벌었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얘기했죠. 중국에서 막 이 화학은 생필품이야. 우리 생활에 다 화학이야. 자동차 범버도 화학으로 만들어. 다 화학이야. 트럼프가 중국이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가 화학이 잘 되니까 돈 많이 버니까 막 엄청나게 증설했어. 그게 몇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야. 우리 더 잘 만들어. 더 싸게. 미국에서도 야 저것이 중국 거 저 관세를 확 때리고 싶은데 생필품 관세 때렸다가 물가 올라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생필품 소비재는 관세 마음대로 못 때려요. 왜? 국민들이 그 시약이니 뭐 다 화학 쓰고 있잖아. 비닐봉지 그것도 어떻게 때려. 지금 화학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공급 과잉이야. 중국이 더 잘 만들어. 싸게 막 만들어. 여수 뭐냐? NCC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매년 몇 조씩 내는 회사가 8천원이 적자가 났어. 근데 문제는 유보율도 없어. 현금이 몇 대더라? 8천만 원밖에 없대. 그 여수 NCC 좋은 회사가 여수 앞바다에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학단지가 불이 다 꺼지고 있어. 실력이 최고지. 그 뭐가 문제인데? 간단해. 중국이 무지하게 만들어내고 있대. 공급 과잉. 물건도 괜찮대. 물건도 싸대.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강의 때 항상 얘기했죠. 공급 과잉은 무서운 거라고. 수요는 100인데 팔자가 200이야. 반도체도 몇 년 뒤에 그렇게 될 수 있어. 다 짓고 있잖아. 그러면 어느 날 반도체 공급 과잉 걸린다고 손절미 하셔야 돼. 다 팔아야 돼. 공급 과잉이 이 화학 이렇게 우리 생활에 일체반 화학도 이런 거. 죄송해요. 화학도 이런 거. 정부에서 방송 매일 합니다. 화학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 뭐하고 세제 혜택 주고 한다. 어쩌라고. 구조조정은 뭐 좋은데. 그럼 구조조정 이익 준다 합시다. 지금 가동이 70%요. 가동을 안 한대. 가동하면 이익이 손실이 가동할 수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가동 안 했어. 구조조정했어. 세제 개편 줬어. 어쩌라고. 세금 혜택 돈을 벌어야 받는 건데 벌지 못하는 거 세제 혜택 좀 뭐 하냐고. 궁극적으로 이 공과잉을 해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공과잉 어떻게 해서 중개도 찾아가서 너 만들지 마 이 새끼야. 그럴 수도 없고 걔들이 안 만들겠냐고. 너 만들지 마. 너 죽여버릴 거야. 시진핑이 죽여버릴 거야. 뭐 어떻게 걔가 죽겠니? 내가 죽일 수 있냐고. 걔들이 만들어내는 데 들어갈 거야. 방법이 없잖아. 정부도 대책이 없는 거야. 누구도 대책이 없어. 주가 70만 원대가 7만 원 갔어. LG화학 100만 원대가 30만 원 갔어. LG화학은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다양하게 ESL, 배터리까지 해도 정말 그 화학이지만 농약부터 없는 게 없어. 최고의 그 화학회사야. 금호석유 뭐 등등 다 다른 거 다 작살탱이야. 화학은 원인이 뭐냐? 중국 때문에. 그리고 이익이 나던 기업이 이익이 안 나네 이제. 배당을 많이 줬어. 근데 지금은 적자가 나버렸네. 이제 배당도 못 주네. 주가를 70% 80% 빠졌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중 줄여야죠. 내가 투자하면 10% 갖고 있어. 괜찮아 거야. 뭐 1억에 1,000만 원이면 깨져봤자 10% 깨지지만
비중이 내가 그 화학 비중이 80%예요. 미치겠어요. 줄여야 됩니다. 팔면 20밖에 못 건지는데 그래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 그래서 몰빵을 치면 안 되는 거야. 적자 나는 기업, 이익 안 나는 기업, 업황이 안 좋은 기업은 우리 함주가 아니야.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업황이 좋아지고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끝났을 때 들어가면 돼. 근데 그게 어디에 되느냐? 절대 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이 주가가 많이 빠지냐? 또 반등하게. 이번에 반등했잖아. 화학 반등했잖아. 많이 빠지면 반등하거든. 일단 물론 기별도 안 가. 뭐 70만 원짜리가 뭐 6만 7만씩 가봤자 뭐 80.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팔아야 돼. 방법이 없어. 언젠가 업황이 좋아질 거야. 언젠가 좋아지겠지. 50년 뒤에. 나 50년 못 기다려. 내년에 좋아진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쵸? 고통스럽지. 석유화학 주식은 반등 시 물량 축소, 매수 금지, 접근 금지. 주가는 많이 빠졌어. 그렇지만 접근 금지. 제가 말하는 화학은 석유화학 정도 말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고 이제 뭐 코로 있는 틀리지 그거랑은 코로 있는 화학이지 업종이지만 그 화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타이어 코드니까 그렇죠. 내가 말하는 오리지널 LG화학 뭐 이런 거 금호석유 이렇게 롯데캐비 이런 거 전반적으로 화학주의 업황은 내년에도 불확실하다. 안 좋다. 다만 좋아지려면 고공과잉을 누군가 해결해줘야 된다. 그 해결할 방법을 중국이 안 만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난 그 방법은 모른다. 결론으로 철강 산업도 있겠죠. 철강은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도 생활에 꼭 아파트 다 철강 초량이 필요한 건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중국이지. 뒷담 만들어 찍어내니까 지금 철강 뭐 생산을 엄청나게 한 거지. 내년 업황 어떻게 될 거냐? 철근 뭐 주가 개판 미국에서 중국에서 계속 파니까 개판되는 거야.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감산하든지 안 받을든지. 정부에서 또 구조조정도 하고 또 뭐 어떤 혜택 줍니다. 어쩌라고 주면 어쩌라고. 저도 방법이 없잖아. 공과잉인데. 현대제철이 자산이 많은 회사예요. 자산 가치가 10만 원이 넘어. 주가 3만 원밖에 안 해. 땅값만 해도 얼만데. 땅값만 해도. 철강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익 나는 회사는 포스코밖에 없어요. 포스코홀딩스. 세계적인 기술력이 제일 뛰어나잖아. 그 회사는 적자 안 나. 철강 회사 꽉 잡고 있으니까. 전 세계 제일 좋은 회사니까. 철강 회사에서. 그 회사 더덕거려. 밑에 거 볼 거 뭐 있어. 철강 회사가 언제 좋아지느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중국 가서 물어보세요. 시진핑한테. 언제 감산할 거냐. 언제 너네 철강 생산 안 할. 걔들 생산 안 하면 돼. 모든 산업이 중국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철강주는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제 모조 좋은 회사야. 업황이 안 좋아. 업황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철강에서는 포스코랑 현대제를 위해 다른 건 따지고 싶지 않아. 알고 싶다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여기가 좀 더 다른 건 그지 됐겠지 뭐. 안 받아 뭐 다 8,000원 9,000원 됐겠지 뭐. 그지 됐겠지 뭐. 철강주는 보유 쪽으로 할게요. 매수는 적은 금지. 왜? 사면 돈을 못 벌어.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크게 떨어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산 가치가 있잖아. 왜? 부자가 막 함장하듯이 나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돈을 못 벌고 있어. 땅은 무지하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산 가치는 많아. 근데 영업은 돈을 못 벌어. 왜? 중국 때문에. 하지만 재무구조나 기술력은 좋아. 다 좋은데 공급과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철강,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는 매수는 금지. 다만 있는 주식은 보유해라. 충분히 여기서 20-30%는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무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철강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건설 많이 빠졌죠. 현대건설이 올라간 거는 건설로 올라간 게 아니야. 원전으로 올라간 거지. 근데 그것도 웃겨. 원전할 때는 건설하는데 현대건설도 저거 건설로 했으면 착살났지. 건설의 전망도 죄송한데 물량 축소, 접근 금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건설이 아니고 원전주예요. 원전을 따라가 원전 그것도 현대건설 2만 5천까지 빠져서 건설주인데 근데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거야.
제가 입사할 때 있던 건설회사가 뭐 한양이니 뭐 무죄 다 없어졌어. 없어 뭐 다 부도라고 뭐 계속 반복되고 있어. 부도라고 상장되고 부도라고. 그러니까 건설사 사람들 그게 된 거야. 옛날에 그 해외 프렌트 넘어갈게요. 우리나라가 그 해외 프렌트 돈을 많이 벌었죠.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해외 프린트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 남보다 빨리 그 공기를 단축시키잖아. 이게 한 번만 몇 조씩 벌었어. 1년 걸릴 거면 8개월에 하고, 3년 걸릴 거 1년 반 만에 하고 막 우리가 해외 프린트 거의 꽉 잡고 있었죠. 그런 해외 프린트에 있는 대림이라든가 현대건설 이런 GS건설이 해외 프린트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접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인력으로는 그 이제 공개 못 맞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 정보 쪽도 하여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건설 해외 프린트를 안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만 하고 있어. 아예 안 해. 안 한 이유가 뭘까? 노동지배적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람을 잘 부려야 되는데 지금 사람 부리기 어렵잖아. 일도 별로 안 하잖아. 월급 많잖아. 정부 지원 없잖아. 어떻게 해외 업체를 이겨? 그 쟁쟁한 프린트 사업 회사들이 프린트를 아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안 합니다. 사람 갖고 하는 장사인데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부 지원도 없고. 중국은 막 막대한 지원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프린트는 역시 중국 때문에 접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잘 되겠지. 우리나라 국내 건설 놀고 자빠졌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무슨 뭐 또 요새 뭐 있더라 또 안전 규제, 안전을 잘하면 안전한. 아무튼 뭐 하려 그러면요, 뭐 노란봉투에 뭐 중대재해 안전규제 강화에 또 인건비에 또 민노총에 뭐또 국민 또 시민들 또 아까거리지 뭐 하고. 우와, 잘못하면 대피서 깜빡 가야 돼. 이제 사람 다치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 GS건설이 건설비 중에서 이제 50%가 건설을 줄이고 있대, 비중. GS건설이. 왜? 생존하려고. 지금 GS건설이 50%밖에 안 돼, 건설 비중이. 다른 거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노란봉투, 빨간봉투, 파란봉투, 중대재해법, 뭐 또 안전규제 강화, 또 노동총, 뭐 민노총, 뭐 아깝거리고 4시면 다 산 놓고 집에 가야 되지. 월급은 월 500만 원 달라 그러지. 사고 나면 대통령 때 내가 다 작살내지, 깜빡 보내지. 저 같으면 안 하겠어. 주가는 다 10분의 1 났어. 뭐 20만원짜리, 뭐 GS에서 25만원까지 갔어요. 지금 19,000원. 싸지. 근데 안 사고 싶은데 최소도 대림사람 안 사고 싶은데, 무작위로 안 사고 싶은데, 옛날 동아원소를 묻어놨어요. 건설에서 결론만 얘기할게.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은행에서 건설회사 대출 잘 안 해주려고 그래.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니야. 걔들도 같이 저 새끼들 해봤자 돈 못 벌겠다. 대출 안 해줘. 나는 사면초 갈 것 같아. 주가는 바닥이야. 정부가 육성하겠지. 이제 부동산 어쩌고 하면 말 건데. 근본적인 걸 해결 안 해주는데. 그래서 또 이런 말 하면 또 하거나 또 수구 꼴통으로 또 욕먹었겠다. 여러분들 돈이 걸린 문제야. 지금 수구 꼴통 뭐 보수 좌파 할 때가 아니잖아. 내 돈 날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 건설 접근 금지. 안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건설 좀 안 하면 되느냐? 아니죠. 거기 관련된 거 다 하면 안 돼. 뭐 시멘트니 뭐 인테리어 업체니 그 건설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뭐 철근이 다 개판되는 거지 뭐. 그쵸? 접근 금지. 우리 주린이들 아시죠? 우리가 살조목이 뭐다? 돈 많이 버는 기업, 배당 많이 주는 기업, 해외 나가서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 그 다음에 꿈이 실현되는 기업, 그 다음에 요게 앞으로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간대. 근데 개판이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믿어야 돼. 왜? 내 재산이 들어가잖아. 내 돈이 들어가는데
누가 너만 알고 있어. 요거 있잖아. 앞으로 나도 크게 먹는다. 회사 개판이야. 너만 알고 있어. 믿지 마. 그 사기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돈을 많이 버니까 배당 많이 주겠지. 해외 나갔더니 아우 현대차가 많이 보여. 삼성전자 핸드폰이 뭐 보여. 막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고요. 건설회사가 잘 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래 저한테요? 주가를 80% 빠졌어.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게 좋아지는 이유가 뭔데? 이유만 한 가지만 얘기해줘. 근데 살게. 그냥 좋아진대. 차트가 좋으니까. 근데 부도 맞으면 책임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덜나고 부도 맞고 상패 당한 게 뭔데? 재무도 안 좋은데 야리꾸야리 누가 막 아는 것도 많아. 뭐 전고체, 안극제, 무슨 책 어떻고 뭐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어? 근데 회사는 돈을 못 벌어. 배출도 없어. 근데도 뭐 다 속아 넘어가. 알고 봤더니 부도 났어. 누구 잘못이야? 원래 사기꾼이 말을 잘해. 제가 여러 번 시향할 때 보면 아주 쉽게 이야기해. 애들도 다 알아들어. 단어 내가 무식하잖아. 별로 아는 게 없어. 단순한 이야기해. 근데 그게 진리야. 진리야. 워렌 버핏이 뭐 왜 돈을 잘 버네? 노인네가 무슨 주식 실력이 뭐 있겠어? 눈에 보이는 건 투자하잖아. 근데 우리 인간 욕심의 동물이야. 야리꾸리한 건 누가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 되게 좋아하잖아. 다 본인 잘못이야. 건설주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 화학주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이유를 제발 하나는 알려주세요. 아 싸니까. 아 싼 건 누가 몰라? 90% 떨어졌는데?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 제가 믿는 거는 돈 많이 버는 기업, 배당 많이 주는 기업, 해외 나가서 경제 이기는 기업. 그런 기업이 좋아. 자 이제 금년의 스타주 조선방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조선방산 방산주 이익 많이 나고 근데 브리핑 안 할게 다 맞아. 돈도 많이 벌고 이익도 나고 경쟁력도 있고 다 맞아. 누가 뭐래요? 저 현대로템 샀잖아. 제가 재작년에 시향할 때 기억나실 거야.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13만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암만 방산을 막아도 이 방산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로템을 그때 25,000원에 정말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땡크 샀어. 그 제가 말하면 6만원 간다 그랬어. 근데 롯데미 이익 많이 난다 그랬어. 땡크는 마진이 30%야. 독일 땡크는 조립할 한 달에 한 대밖에 못 만들어. 우리 막 대량 생산해. 그럼 우리가 이긴다. 이거 8만원 간다. 무조건 사야 된다. 제가 틀렸지. 25만원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 샀잖아요. 안 산 사람 없잖아. 여러 번 샀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에서 저쪽에서 계약 해지돼갖고선 그 다음에 계약됐잖아. 그 왜 차관 안 된다 그래갖고선 제가 방산주 되게 좋게 했습니다. 누가 뭐래요? 그래서 하나에서 100만 120만원 가고 롯데 25만원 가고 다 갔어. 지금도 좋아. 이 실적 많이 좋아질 거야. 맞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가가 10배 올랐는데 10배, 12배 올랐는데 우리 롯데 10배 오른 거 알고 계시죠? 10배 올랐는데 10배 올랐는데 에어스페이스 20배 올랐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 방산주를 다 땡크를 계속 팔았어. 다. 유럽에 팔고 예, 미국 못 팔, 중국에 못 팔지. 다 팔았어. 다 팔아서 걔네 땡크 다 샀어 이제. 그 다음 누가 사주지? 평화시대에서 이제 냉전 대책 오면서 한 거야. 그 트럼프가 야 유럽들이 이제 또 안 도와줄 거야. 유럽들이 급하니까 땡크 사고 이제 뭐 장갑 사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 샀어. 그 다음 누가 사주지? 한정돼 있다는 거야. 2, 3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팔 데가 없어. 지금의 롯데미 25만원 가는 저는 오버슈팅. 장치산업이야. 오버슈팅. 나는 그 시대 안 온다고 봐요. 된조 친 겁니다. 왜? 미리 반영해서 올라간 거야. 하나에 120만원 갔어. 뭐 많이 팔고 있어. 누가 안 판대? 많이 팔고 있어. 미리 반영 20배 올랐어. 반영된 거야. 그래서 땡크도 다 팔면 팔 데 없어 이제 2, 3년 지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산주는 반등시 매도, 물량 축소, 접근 금지입니다. 넘어갈게요. 방산주는 저희는 앞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가는 중간중간 반등할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때마다 물량 축소 전략을 하겠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방산주는 난리치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저는 반대. 저번 석 달 전 시장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때보다 30% 떨어졌습니다. 그때보다. 제가 롯데 24만 원대 시황했고 삼성중공업 제가 32,000원대 시황했어요. 분명히 그쪽 가지 말라고. 실적 좋아요. 전력주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하다못해 우리 종목이네. 우리가 옛날에 그 일진전기 그 참 만원대 엄청 사모았지. 그게 15년 전에 11,000원 갔다가 2,000원까지 빠졌어. 다시 만원 오르더라고. 그걸 20만 원 제가 처음으로 만원 사재기 시작했죠. 만원에 전력주 변화키. 그래갖고 제가 현대 일렉트로닉도 샀다가 그 일렉트로닉도 좀 샀다가 팔았는데 거의 팔고 10배 올라갔지. 그 두 종목에서 이진혁이를 내가 현대 일렉트로닉에서 이진혁이를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16,000원, 2만원에들 많이 파셨죠. 60%, 100% 먹고 하는데 지금 6만원. SPG도 마찬가지고 8만원 가고 6만원 갔죠. 근데 누가 그랬대. 어저께 만났더니 아깝다 생각 속으로 했어. 야, 그런 게 한두 개냐 그랬어. 내가 파 10배 한두 개냐 그랬어. 근데 또 예전 말했지. 내가 팔고 90% 던거 수두룩하다? 찍기 10배 찍어서 거덜라고. 찍기. 만약 그걸 다 했으면 난 거덜났어. 왜? 알체라니 이런지 복사 같은 거 90% 던거 수두룩하. 전 거덜났을 거예요. 저는 제가 팔고 더 올라가는 거 수두룩해. 신경 안 써. 계속 버는데 뭐. 내가 팔고 폭당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옛날에 그 앞타바이오라는 것도 얼마 전에 퀴리언트. 그 퀴리언트 38,000원에 팔았거든요. 얼마 전에 2,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 최근에 다시 2만 원만 갔지만. 90% 떨어졌어. 제가 그 38,000원에 팔았거든. 퀴리언트. 그런 것도 많지. 그래서 내가 팔고 몇 배에 더 간 것도 많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지금? 전력주. 그때 제가 전력주 시황할 때 뭐랬냐면 미국의 전력이 노화돼서 한 교체하러 들어가고 또 미국이네. 트럼프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20년 만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로닉이라든가 일진전기라는 게 엄청 올라갈 거다 해서 실제 교체를 하는데 무지하게 올랐지. 전력주 또 AI 때문에 더 올랐어.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데 실적 좋겠지. 좋지. 근데 문제는 다 교체했어. 2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했지. 다 이제 바꿨어요. 이제 한마디 설치하고 바꿨다 가져가자. 그럼 어쩔 건데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그것도 오버슈팅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그것도 접근 금지 매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주도 지금 전화 와서 나오래. 그래서 여기 5분만 하고 이제 나가야 돼. 전력주도 접근 금지. 조선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트럼프가 올려준 거지. 중국 애들이 지금 선박도 우리가 앞서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우리 거 하는데 실적 좋겠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것도 건설과 비슷한 거야. 트럼프 효과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매도 접근 금지. 다음에 조선이랑 방산 전략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시황할게요. 지금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도 접근 금지.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우리 종목은 계속 그대로 갑니다. 나가야 되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고. 설명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지막 좀 이질한 부분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접근 금지니까 알 필요 없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1월 1, 3, 2상은 좋다. 그것만 알면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리고 바이바이.